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진짜 하다하다 퇴근길에 폰으로 글을 쓰네요. 스트레스가 폭발할 지경입니다. 남편이랑 통화하다 싸우는 바람에 버스에서도 내렸어요. 저희 부부는 동갑이고 좀 어린 편입니다. 대학 시스 때 만나 속도 위반으로 결혼했지만 솔직히 저희 아들 낳은 거 전혀 후회 안 합니다. 단지 연애 시절 그렇게 의지되고 똑똑해 보이던 남편이었는데 사실은 쪼잔하고 갑갑한 성격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는 게 너무도 후회되네요. 말로 풀자면 너무 길어서 짧게 몇 가지 상황에서 저희 부부 입장을 적겠습니다. 아이가 커서 어린이집 들어가고 제가 직장을 잡고 나서부터 이 지긋지긋한 다툼이 시작됐네요. 첫 번째, 50만 원 논리. 저는 월 200, 남편은 250 정도 법니다. 제가 직장 구하기 전까지는 전 집안일, 아이 돌보기, 친정 부모님이 알바 시간엔 도와주셨어요. 낮 파트타임 알바, 이렇게 했고 남편은 저녁에 퇴근해 피곤하다고 쉬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일을 구하고 똑같이 퇴근을 했으니 전 남편이 집안일을 좀 같이 하자고 생각했어요. 제 의견은 저녁 식사, 주말 식사, 청소, 빨래, 아이 보기는 제가 하고 설거지, 남편은 김치볶음밥도 못하거든요. 쓰레기 버리기, 화장실 청소, 샤워기로 물이라도 뿌리라고요. 제가 집안일 할 동안만 아이 보기는 남편이 해달라는 거였어요. 솔직히 남편은 집안일을 거의 못했고 전 저 정도는 많이 바라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남편의 의견은 이었습니다. 본인 월급은 250이고 전 200 벌어오니까 50만 원어치의 집안일은 제가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쓰레기 버리기랑 제가 집안일 할 때 아이 돌보기만 하겠다. 화장실 청소는 네가 하는 청소에 포함되는 거고 설거지는 네가 하는 요리에 포함되는 거다. 집안일을 가격으로 매기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달래서 설득을 했어요. 뭐 별소리 다 했네요. 저도 바보 같지만 뉴스에 나오는 집안일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면 그것보다 많다. 청소, 요리, 설거지, 빨래 전부를 50만 원으로 치면 너무 많다. 같은 뻘소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말. 뉴스에 나오는 건 방 3칸에다가 4인 가족 기준이지 우리는 아이도 어려서 빨랫감도 작고 방도 2개밖에 없으니 청소도 훨씬 적게 한다며 밥도 평일엔 저녁만 먹으니까 요리랑 설거지가 많이 줄어든다. 내가 그거 다 하면 50만 원쯤 될 거다. 진짜 말을 잃게 하더라고요. 일단 어째어째 화장실 청소 정도는 해주기로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남편이 자기가 하기로 한 쓰레기 버리기를 미룬다든지 화장실에 냄새가 날 정도로 청소를 안 한다든지 제가 힘들게 밥하거나 청소기 돌리고 있는데 얘한테 신경 좀 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답답해서 왜 하기로 한 거 안 하냐고 하면 남편의 그놈의 50만 원 논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반복되니 별별 논리가 다 나오네요. 아이를 돌보는 기준. 저는 퇴근해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도 하고 있는데 애는 아직 어려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위험한 물건 만지려고 들고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애 좀 보라고 하면 본인은 보고 있답니다. 근데 어떻게 보는지 보고 있으면 누워서 휴대폰 게임이나 하고 있고 제가 짜증나서 계속 애 좀 잘 보라고 말하면 남편이 하는 말이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 애가 어디서 뭘 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본인은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편이라서 괜찮다네요. 애가 다친 적은 없지 않냐 하면서요. 차마 애가 다치길 바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제가 봐가면서 집안일을 하고는 있었는데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애를 보는 게 육아라고 생각하냐. 적어도 육아의 일부분을 담당하기로 했으면 책을 읽어준다든지 같이 놀아준다든지 해라. 남자아이는 아빠랑 유대감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신경질 내면서도 할 말이 없었는지 애를 들고 비행기 놀이 같은 걸 하더라고요. 들고 빙빙 돌리고 위험해 보이긴 했지만 매트 위에서 하고 있었고 아이도 너무 좋아해서 그냥 뒀어요. 제 기억에도 남동생이 어릴 때 아버지가 그렇게 놀아주셔서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밤에 마트에 나갈 일이 생겨서 다녀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보고 아이를 데려가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나가는 길목은 차가 빨리 다니고 어두운 편이라 위험해서 안 된다고 좀만 더 보고 있으라고 했어요. 남편에게 돌아오는 대답이 본인의 몫의 육아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 남편이 말하길 엄마야 여자니까 체력이 부족해서 책 읽기 같은 것밖에 해줄 수가 없으니까 남자인 아빠가 체력적으로 채워주는 거랍니다. 자기는 하루치의 목만큼 아이와의 유대감을 형성했다면서 지금 마트에 가는 건 네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거 사러 가는 거니까 집안일이 아니니 집안일 할 때 아이를 봐준다는 약속과는 관련 없다며 지금은 내가 아이를 보는 시간이다 라고 하네요. 정말 미친 소리 아닌가요? 무슨 아이를 돌보는데 각자의 몫과 시간이 있답니까? 어이가 없어서 또 말다툼을 하다가 그냥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버스 한 정거장 정도 거리가 마트인데 애는 힘들다 안아달라 하고
진짜 남편을 한 대 패고 싶을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그 논리는 제가 집안일 외의 일로 애 좀 봐달라 부탁하면 언제나 나와요. 굳이 위험하게 애를 들고 놀고 나선 자기 육아는 다 했다고 혹은 체력적으로 지쳤다고 하는데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세 번째, 친정부모가 애를 봐주는 건 본인들 만족감이시다. 진짜 이야기가 제일 짜증나요. 남편은 저희 집 전셋값에서 시부모님이 4천 주셨고 친정부모님이 2,500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전세를 해주셨습니다. 돈이 어려울 때마다 친정부모님께 부탁하라고 저한테 압박을 줬어요. 결국 몇 번 제가 부탁드렸어요. 그러다 매번 똑같은 이야기에 제가 이젠 못 참아서 시부모님에게도 부탁 좀 드려보라고 먼저 말을 했어요. 저희 집 근처에 사시는 친정부모님이 제가 알바할 때 낮 동안 우리 아이를 봐주세요. 사정 모르는 친정에선 가끔씩 저희 부부가 데이트하라며 주말에도 봐주시거든요. 그 시간에 저 집안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해야 하지 않겠냐고 전세금 친정부모님이 1,500 덜 대주셨으니 돈 빌릴 때마다 우리 부모님한테 부탁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 돈만큼 충분히 우리 아이 봐주시면서 도움 주신 거 아니냐니까.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가 주장하는 50만 원 논리처럼 그건 돈으로 가치를 매기는 노동이 아니다. 집안일과 다르다. 손주를 보고 싶고 놀고 싶으신 것에 대한 만족감이다. 라고 하네요.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말이 되냐고 우리 부모님도 그 시간에 어디 여행도 가시고 쉬고 싶어 하시는 거지. 아무리 손주라고 해도 매번 돌보는 게 마냥 즐겁진 않으실 거다라니까 남편은 언젠가 공휴일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 먼저 아이를 봐주실 테니 데이트 갔다 오라는 경우를 들으면서 봐라, 너희 부모님은 우리 아들 돌보는 걸 좋아하시지 않으셨냐고 하네요. 진짜 이 세 가지 말고도 따지자면 저런 경우가 더 많아요. 생활비를 가지고 물건을 살 때 저만 쓰는 물건을 너무 많이 산다고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가계부까지 보여줬어요. 봐라, 우리 생활비에 비하면 아껴 쓰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다시 그놈의 월급 얘기를 하면서 총 생활비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벌고 있는 비율에서 생각하면 많다고 난리를 치네요. 주말에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아이 정서에 도움이 되는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 같은 곳을 가자고 하면 돈이 비싸니 안 간다고 해요. 그래도 저는 아이를 위해선 한 번쯤 괜찮다고 하면 남편은 인터넷을 찾아서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몇 살 정도 되기 전까지는 좋은 데 데려가봤자 정서랑은 상관없다는 무슨 연구인지도 모를 걸 찾아서 들이밀어요. 진짜 어떤 성격인지 아실 거예요. 남편은 언제나 돈부터 따지고 계산부터 하고 본인 스스로는 논리적이라면서 제가 감정적이고 마음대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맞는 기준대로 살아야 하는 거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제 눈엔 그저 남편 멋대로 기준을 세우고
나와서 버린 게 잘못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지면서 얘기해요. 제가 너무 지쳐서 마음대로 하라 하고 아들이랑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네가 하기로 한 빨래를 왜 안 하냐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진짜 짜증나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데 똑같이 꼬투리 잡으면서 말했어요. 사실 빨래 좀 남편 몫이 많아요. 남편이 샤워를 아침 저녁으로 해서 속옷이랑 수건이 많고 일할 때 땀난다고 속옷도 매일매일 바구니에 넣어요. 금방 찝찝해져요. 제가 아까 가방에 애기 빨래 부분이랑 젖 빨래 부분인 거 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다 방송 빨래인데 생각해보니 내가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결국 또 싸움이 있었어요. 남편은 자기 일을 펼치고 저보다 말도 많고 잘해서 제가 밀리는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거 하고 났는지 뭐라 하면서 저보고 제정신이라고 하는데 저도 열받고 속상해서 울어버렸어요. 옆에 있던 리모컨을 다른 데로 던지고는 방문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솔직히 남편이 화낼 때 욕 같은 건 절대 안 하고 말만 하는 편이었는데 그런 모습 처음이라서 놀랐어요. 아이는 거실에 있어 보면서 밥하고 있는데 남편이 밥은 먹으러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나 보다 했는데 남편이 밥이 말았다며 숟가락을 내밀더라고요. 아이도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50만 원 더 벌어오는데 밥이 이게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거든요. 그때 저도 모르게 냉정해지더라고요. 근처 사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아이 좀 잠시 맡아달라고 하셨어요. 제 사정을 알아친거라 5분도 안 돼서 왔어요. 누가 싸우는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필요한 먹가지를 받아서 아이와 함께 식탁에 차렸어요.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밥만 먹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결단을 내렸어요. 안방에 들어가 TV 사라고 도와준 100만 원에서 5만 원짜리 열쇠를 뺐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있는 남편 얼굴에 돈을 뿌렸어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20만 원 여기 있어. 부부가 무슨 비즈니스 관계냐? 서로 부족한 부분 채워주면서 사는 게 부부지. 네 거 내 거 계속 따질 거면 왜 결혼했어? 맨날 무슨 말만 하면 네가 50만 원 더 버니까 50만 원어치 집안일을 더 하라고? 세상 어느 남편이 맞벌이 하는 부인에게 자기가 더 버니까 그만큼 일하라고 하냐?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해 돈을 써? 지금까지 신발 하나,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은 적 있어? 화장품도 제일 싼 거 골라서 사 쓰고 뭐든지 아껴 살려고 있는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이제 그 50만 원 먹고 떨어져라. 너 없이 내가 벌어서 우리 아들이랑 잘 살 수 있어. 그놈의 먹 같은 논리는 너 혼자 살면서 마음대로 펼쳐봐. 당장 이혼하자. 제가 말을 안 하니 그때부터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을 줍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아껴서 살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50만 원 더 버는데 이런 대접밖에 못 받는다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부부가 한 번 싸워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감정 때문에 헤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남자와 만나면서 처음으로 그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무 동료도 없더군요. 계속해서 자신의 논리만을 강조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할 수 없나 봐요. 아, 벽이랑 얘기하는 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집을 나왔어요. 친구 집에 있던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어요. 부모님에게는 너무 죄송했지만 사실대로 얘기하면서 이혼한다고 말했어요. 부모님은 그동안 남편 때문에 고생한 거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면서 고생했다고 하시네요. 그때부터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중한 우리 아들 아빠 없이 산다고 생각하니 너무 미안했어요. 이혼 서류 도착했을 텐데 아이에 대해서는 한마디 묻지도 않네요. 이런 남자와 사랑하고 살았다는 게 정말 끔찍해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막막하지만 그동안 살아온 날들보다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힘든 일도 많겠지만 아들과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 한 번에 쓰지 못하고 여러 번 나눠서 쓰게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응원받고 싶어 쓰게 된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